네, 안녕하세요. 7시가 됐는지 몰랐는데 지나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3회차 수업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실시간 AI 추론을 위한 그리고 학습 모델을 개발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CNN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뭐 기존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여기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총 4회차 수업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실시간 AI 추론을 위한 CNN을 이용한 학습 모델 개발 이걸로 하는 거고요. 다음 주는 그러니까 오늘은 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이론적인 내용을 간단히 다루고 다음 주는 실제로 이제 그 실시간으로 AI가 어떤 판단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알아볼 건데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제가 설명할 때는 이론 설명을 하고 실습은 따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실제로 제가 그 필드에서 사용하는 그런 간단한 예제까지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시간으로 AI를 이용해서 추론, 예측, 판단을 하는데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CNN이라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면 엄청 길고 복잡해요. 1시간으로 안 끝나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개념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I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을 해서 데이터 라벨링하는 그 개념을 이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학습된 모델이 있다면 그런 AI 모델을 배포하고 이식하는 그런 방법을 또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엣지 서버나 이런 데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또 개념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AI 학습 모델을 만드는데 이제 CNN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 비전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컴퓨터 비전을 이용할 때는 요즘에는 거의 CNN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학습한 다음에 학습된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뭐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가 CNN을 이용한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대로 이 뒷부분에 지도학습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AI를 써서 어떤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사용되는 도구들이 이렇게 많아요. 주피터 노트북,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오닉스, 텐서알티, 그 다음에 아마존 셀지메이커 등등 다양하게 많은데 이걸 오늘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개념만 간단히 얘기를 하고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해서 개념을 간단히 얘기하고 이제 오늘은 실습할 때는 이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약식하는 환경에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AI 모델을 설계한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을 간단히 보면은 이런 5단계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쓰겠죠. 예를 들어 내가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는데 어떤 상품이 계속 나오고 불량률을 체크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면은 힘들기도 하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AI를 적용해서 AI가 어떤 출시되는 모델의 분량을 체크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동일하게 스마트팜이나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의 어떤 목적을 정의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AI를 쓰겠다 판단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AI가 학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하기 위한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집이 어느 정도 됐으면은 그거를 바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데이터 전처리와 정형화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실습에 빗대서 설명하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데이터에 라벨링이라고 하는 태그를 붙여서 이 사진이 고양이다 혹은 강아지다 이렇게 그 AI 모델 혹은 PC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이제 아이 힌트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습이 되지 않은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실제로 이 모델이 어떤 사진이 들어왔을 때 고양이냐 강아지냐를 제대로 판단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이 모델이 판단을 잘 하냐 혹은 그렇지 않냐를 이렇게 모델 정확도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잘 하는구나 혹은 판단을 잘 못하네 어떻게 좀 더 수정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간단하게 5개 정도의 과정으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때 AI를 써보면 좋겠다 하고 목적을 정의한 다음에 그 특정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수집한 데이터를 바로 쓸 수 없으니까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전처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머신러닝 모델 혹은 딥러닝 AI 모델에 적용을 해서 결과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판단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모델 정확도를 평가하고 평가가 제대로 안 나올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 성능을 높이기 위한 또 고려를 또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이 가운데 있는 게 제가 그 11주차 때 설명을 했죠. 오픈 데이터나 데이터 마켓에서 요즘에는 뭐 캐글이나 허깅 페이스 데이터셋 해가지고 굉장히 수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분야의 데이터는 없을 수 있지만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미 그 AI 데이터셋이 인터넷에 있고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운받아 쓸 수도 있고 혹은 다운받지 않고도 바로 학습 코드에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그러니까 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거는 뭐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 내가 꼭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AI 모델에 적용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특정 데이터 어떤 특정 도메인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이 분야에는 이렇게 이미 올라와 있는 데이터가 없다. 이럴 때는 내가 실제로 센서나 카메라를 이용해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면 되겠죠.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 수집한 데이터를 이제 AI 모델에 적용하는 이렇게 크게 총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정을 보시면은 이거죠. 우리가 수집을 했으니까 이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전처리 방법을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 방법 중에 뭐 이렇게 어떤 분류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이 지도학습과 이제 비지도학습만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지도학습은 설명이 나와 있죠. 뭐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모델링할 때 입력 데이터와 해당 데이터의 정답을 함께 입력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PC 혹은 AI 모델이 이 어떤 사진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학습용 데이터를 AI 모델에 알려줄 때 어떤 특정 사진을 입력하면서 근데 너는 이게 뭔지 모르지? 이거는 강아지야 라고 이렇게 태그를 붙여서 같이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뭐 이런 강아지 사진을 뭐 5,000장을 받고
고양이 사진을 5,000장을 받았을 때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AI는 특징별, 강아지는 어떤 특징이 있고 뭐 귀가 길고 고양이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내가 특징을 쭉 보니까 이 사진은 내가 학습하진 않았는데 이거는 강아지인 것 같아, 이렇게 예측 혹은 분류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 방식, 내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처음부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서 이 사진이 강아지냐 고양이냐 알려주고 학습시키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도는 반대가 되겠죠. 알려주지 않고 하는 방식이 비지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 없이 문제만 알려주고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고 사진을 무작위로 랜덤하게 섞어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럼 이 PC는 어떤 게 고양이고 어떤 게 강아지인지 모르지만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귀도 보고 특징을 보겠죠. 해서 특징별로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는 건 이 위쪽에 분류, 이러한 특징은 이 아래쪽에 분류해서 어떤 군집화, 그룹화만 해놓는 거예요. 근데 PC는 이렇게 나눠놓은 게 이제 어떤 건지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정답 제공, 처음 데이터를 입력할 때 정답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 AI 모델이 이 수많은 데이터에서 특징을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비지도 학습이라고 한다. 요즘에는 이렇게 비지도 학습을 끝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요거는 고양이고 요거는 강아지다 이렇게 추후에 태그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큰 맥락에서 보면은 처음에 문제와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학습시키는 걸 지도학습, 그 다음에 정답 없이 문제만 알려주고 학습시키는 거를 비지도라고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실습할 내용은 여기 지도학습, 그러니까 문제와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학습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실제로 학습하지 않은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이 모델이 제대로 판단을 하는지 그 결과를 보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도구라가 나와 있는데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인공지능이나 뭐 딥러닝 AI를 하기 위해서는 뭐 기초 수학과 뭐 프로그래밍, 뭐 기초 지식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쭉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텐서플로우랑 이제 파이토치라고 하는 그런 뭐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에 대해서 간단히 실습을 하고 설명을 하고 실습을 진행할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혼자 내가 AI 모델을 한번 가지고 뭐 어쩌고 해볼 거야 생각했을 때 일단 PC를 사고 그 다음에 학습을 위한 그래픽카드 GPU를 사겠죠. 그 다음에 조립을 끝낸 PC가 있을 때 내가 이제 내 PC, 내 로컬 PC에서 이런 AI 작업을 하려고 한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아까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그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이 AI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일단은 만들어 놓고 설치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쓸지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 텐서플로우 아니면은 파이토치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돼요. 그 내 선택인데 그 특징을 보면은 나와있죠. 그냥 대략적인 특징은 요 텐서플로우는 이제 구글이 만든 거고요. 파이토치는 이제 메타, 페이스북에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뭐 대략적인 특징에서는 뭐 텐서플로우가 뭐 산업계에서 강점이 있고 뭐 파이토치는 뭐 연구계나 학계에 관점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거를 쓰든 상관없고 내가 이 AI 모델과 어떤 그런 그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은 문법은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뭐 코드 약간 디테일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걸 써도 무관하고 내가 둘 중에 아무거나 써서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한 다음에 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써가지고 실제로 AI 개발을 하면은 어떤 걸 쓰든지 요 프로그램이 내 PC에 있는 그래픽 카드를 제어를 해서 AI 학습을 할 때 그래픽 카드를 실제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써도 상관은 없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 왼쪽에 있는 이 텐서플로우로 코드를 짰다. 내가 이 텐서플로우로 코드를 짰는데 추후에 이 모델 배포를 할 때는 텐서플로우가 아닌 환경에서 쓸 수도 있잖아요. 배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오닉스라고 하는 걸 씁니다. 오닉스는 뭐냐면은 오픈 뉴럴 네트워크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든지 관계없이 이 오닉스를 통해서 변화를 하면은 이제 그 배포까지 다른 환경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닉스를 이용하면은 내가 텐서플로우로 연구를 진행했어도 파이토치나 MXNet, 텐서RT 등 다양한 엔진에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번의 훈련으로 훈련되지 않은 다른 곳 여러 곳에 배포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만약에 파이토치로 AI 학습을 했다. 그럼 확장자가 .pt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엔비디아 머신에서 돌리고 싶다고 할 때는 그 .pt 파일을 오닉스로 변환하면은 확장자가 오닉스로 바뀌겠죠. 그럼 그 오닉스를 엔비디아 머신에서 써도 되는데, 근데 엔비디아 GPU에 특화된 게 또 복잡한데 또 이 텐서RT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닉스를 텐서RT로 다시 한번 변환해가지고 이 엔비디아 머신에서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이 안 돼도 최고의 베스트 환경에서 이제 AI를 돌릴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머신에서 GPU를 70-80% 쓰면서 실시간으로 AI 추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오닉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잡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텐서플로우를 쓰든 파이토치를 쓰든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GPU를 제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기술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GPU뿐만이 아니라 이제 NPU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GPU는 그래픽 카드인데 이제 NPU는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AI 학습을 할 때 그 어떤 그 연산을 더 도와주는, 그러니까 AI 학습용 어떤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NPU 장치가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국산 NPU 업체 중에 퓨리오사 AI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업체가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정보과제 평가를 가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오닉스 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GPU만 제어하는 게 아니라 NPU까지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NPU를 가지고 코드 분석을 해서 수정을 해서, 원래는 우리가 오닉스를 쓰면은 텐서플로우를 쓰든 텐서RT를 쓰든 내 PC에 있는 GPU를 제어했었는데, 이제는 GPU뿐만 아니라 NPU까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기존에는 텐서플로우든 파이토치든 CPU 서버에 있는 GPU를 제어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GPU뿐만이 아니라 이제 NPU까지 제어하는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나라는 현재 국산 업체를 살리자고 해가지고 국산 업체 NPU 좀 밀어주는 추세인데, 지금 제일 유명한 거는 퓨리오사 AI라고 하는 업체가 있고, 여기는 2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 모델보다 성능이 훨씬 좋게 나온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메타 페이스북이 1조 2천억에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거절했죠.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엔비디아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그런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PC가 집에 없고 그래픽카드도 없다. 그러면 내가 일단은 그거를 사고 설치하는 것도 돈도 돈이고 설치하는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럼 내가 내 집에 PC가 없어도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뭐 아마존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콜앱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역시 구글에서 뭐 교육과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개발한 도구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노트북, PC, 뭐 스마트폰 상관없이 이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접속을 해서 보면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주피터 노트북을 바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무거운 거 아니고 약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의 GPU까지 다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원래는 이제 세팅하는 게 귀찮고 그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어떤 별도의 파이썬 라이브러리 같은 거는 설치하지 않아도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요즘에는 구글 많이 쓰잖아요. 지메일도 쓰고 드라이브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하는 것도 다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쓸 수 있는 건데, 이 콜앱에서 만든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불러오고 연동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쉽게 우리가 개발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뭐 우리가 실제로 우리 PC를 그 환경을 갖추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막 100%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약간의 딜레이도 존재하긴 하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 유리한 환경에서 돌려보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내 로컬에 뭐 회사의 서버나 혹은 내 PC를 가지고 이제 AI를 사용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 설치하고 파이토치 혹은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개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개발했던지 오닉스를 설치하면은 바로 이제 그 프레임워크에 무관하게 돌리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혹시 내가 사용하는 환경 머신이 엔비디아 머신이다 그러면은 이 오닉스를 다시 텐서 RT로 변화를 하면은 더 좋은 성능이, 이 텐서 RT를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 그리고 아까 콜앱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마존에서는 이 AI 관련 서비스 이름을 세이지 메이커라고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에서도 이런 모든 것을 이제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설명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오늘 실습을 진행하고, 뭐 실습을 하시면은 이제 뭐 내가 학습을 어떻게 진행했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그런 실시간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개념이 잡히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그런 거를 이식하신 상태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로 뭐 어떤 그 필드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뭐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사진을 몇 장을 이용했는지 그런 설명을 간단하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실습은 모두들 하시던 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오늘 심플하게 뭐 고양이 뭐 이렇게 3장, 강아지 3장에서 학습을 한 다음에 학습하지 않은 사진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실제로 이 AI 모델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를 잘 판단하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실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실습하시고 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